안녕하세요. 시인이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트래블 디자이너 엉클 조입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뭘까요? 오늘은 지난번까지 보게 된다면 오늘은 제가 13번 아니 14번 15번으로 해서 지리산 천왕봉과 담양 중록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또 이 CNN에서 진행했던 선정했던 지리산의 뱀사골 실비단 폭포까지 집어넣어서 같이 진행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리산과 뭐 지리산은 많이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고요. 오히려 더 포인트는 한 7대3 정도로 담양의 중록원을 중심으로 한 2박 3일 여정을 한번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14번째 CN에서 지리산 천왕봉을 갖다 뽑아놨습니다. 지리산에서 우리 지리산 하면 딱 벌써 이 성인봉 위에 올라가게 되면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이 문구가 가장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이곳을 갖다가 보게 되면 이 CNN의 주석이 달아놓은 것이 재미있더라고요. Where to look down on clouds. 역시 운해, 그쵸? 이 운해, 다소 국보와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이 지리산에서의 바라보는 운해에 대해서 아름답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리산에서의 운해는 또한 거기 말고 또한 이 노고단 운해가 또 빠지면 또 안 되겠죠. 노고단 운해. 그래서 빛과 하늘과 바람과 구름의 그려놓은 아주 풍경을 마주치게 되는 곳이 노고단 운해다. 그래서 CNN 작가가 저기 천왕봉만 가보지 않으셨나. 그래서 노고단 운해가 좀 더 제 개인적인 노고단 운해가 좀 더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는 안 가보셨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구름이 산을 타고 흐르는 풍경, 거기 걷게 되면 이 구름이 금방 사라졌다 나타났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산을 타고 흐르는 풍경, 하여튼 이 운해는 지리산 노고단 운해도 결코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산 노고단 운해를 가시려면 이렇게 딱 일출 장면을 보실 수 있다. 그것도 새벽에 가면 아주 아름답죠. 그런데 여기서 노고단의 탐방 예약을 미리 해야 된다. 그때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가시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노고단의 탐방 예약을 한번 하셔서 예약 시간은 5시 정도 해주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래서 새벽 3시 30분에 성삼재 주차장에 도착을 해야 된다. 성삼재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이때 이제 어두우니까 손전등하고 겉옷이 꼭 필요합니다. 여름에 가도 여기 추워요. 여름에 가도 쌀쌀한 느낌. 아마 춥다라는 표현보다 좀 쌀쌀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손전등하고 겉옷 꼭 준비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5시까지는 이 노고단 출입 통제에서 도착하셔야 되고, 항상 어디 다니시든지 신분증 꼭 갖고 다니셔야 되지만 이때는 다시 한 번 더 이 신분증하고 예약 확인증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지리산에서의 천왕봉과 더불어서 노고단에서의 운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리산에 또 보게 되면 CNN이 선정한 걸 보면 31일에 지리산 뱀사골 실비단 폭포도 잡아놨더라고요. 그 순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여행지에다가. 그래서 이것도 뭐 다른 특별한 건 없고, 여기도 보게 되면 이 아름다운 실비단 폭포를 갖다가 주석은 또 재미나게 달아놨죠. This wonderful waterfall is camera shy 해가지고, 그래서 이 폭포는 카메라를 좀 부끄러워하는, 카메라 앞에 쓰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 즉 아주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죠. 그래서 아마 이걸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나신다라면은 이 실비단 폭포를 꼭 한번 또 가서 보시는 건 또 어떨까 싶습니다. 폭포는 되게 크지 않고 자그마하지만은 너무나 원시림 속에서 마치 이끼 폭포처럼 이끼들 사이로 쭉 내리다 보니까 이끼 폭포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완전히 색다른 맛을 즐기기도 합니다. 강원도 쪽에도 이끼 폭포는 몇 개가 있어요. 서너 개가.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이렇게 보고 내려오시는데, 사실 또한 지리산은 또한 여러 가지 보너스가 있죠. 내려오시면 봄으로 여름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면 이름 알지 못하더라도 이름 따위 몰라도 되죠. 꼭 굳이 알아야 되나요? 이름 따위 몰라도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서 하여튼 이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게 하고 또 이쁘게 아름답게 하는 이 야생화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항상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할 따름이죠. 이러한 야생을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정말 그 스위스 알프스사에 그 여름에 한여름에 갔었는데 그 같이 갔던 동행하셨던 분들이 그 야생화가 너무 좋아다 하시더라고요. 그 완전히 그 우에 정체 정상에는 만년설이 있고 내가 걸어내서 그때 트레킹을 스위스만 한 일주 했거든요. 스위스만 열흘 동안 딴 데는 안 가고 그냥 스위스 알프스만. 그래서 봉이란 봉은 다 올라가고 산장에서 계속 주무시면서 다니셨는데 아주 좋아라들 하시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군요. 자, 하여튼 이 지리산에서 이런 그 야생화가 주는 기쁨도 만족하시면서 또 내려오시면서 구례의 명물이라고 하는 수락폭포 아시죠? 그 다음에 천년 고찰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사도 거쳐서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례를 갖다가 쫙 내려다보는 구례 마을을 내려다보는 구례 사성암 절벽에 있는 사성암 그래서도 좀 같이 보시면서 들리셨다가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아무래도 우리 허전하죠. 이럴 때 이제 또 이 지리산의 산 냄새가 쫙 나오는 그 산채 정식 나오고 뭐 산치 비빔밥 여기서 허기를 또 채우신다라면은 아주 지리산 여정의 아주 막 흡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그 15번째 랭킹에 올라가 있는 담양의 중로원. 뭐 아마도 많이들 가보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서도 우선 제가 또 다른 얘기들을 해드리고 우선적으로 이 CNN이 주석을 달았는데 Unfortunately, Korea is all out of the panda. 역시 그 생각하는 게 틀려요. 대나무를 보고 팬다를 생각한다라는다. 이건 저는 전혀 그 대나무를 보고 팬다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거는 있었습니다. 유칼리 그 보고서는 그 코알라 호주 가게 되면 뉴질랜드 가게 되면 나타나는 그 코알라 그런 생각은 해봤지만은 대나무를 보고서는 팬다를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여튼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참 그 유머스럽고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쫓기지 않는 그런 여행을 정말 즐기는 이런 문구 하나라도 보면서 나도 많이 쫓기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쫓기지 않고 이런 그 작가들처럼 여유 있는 쫓기지 않는 힐링이 되는 삶을 그 여행을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중록원을 보게 되면 총 8가지의 오솔길이 있다라는 사실 그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시간 정도 은근히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보면요. 좀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한 4-50분 정도면 충분히 저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도 넉넉 잡고 좀 항상 이 여정을 잡을 때 빠르게 잡지 마세요.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곳을 보더라도 제대로 좀 편하게 쉬면서 힐링 타임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록원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빠르고 길을 건너면 그 바로 앞에 그 정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이 흘러요. 그 강을 갖다 건너편본에 바로 풍치댐이 있는 아름다운 숲 관방지댐 가을에 가셔야겠죠. 아무래도 그 단풍이 낀 것이 아주 멋있고 좋습니다. 똑같이 그 가을에 약간의 늦가을에 가시게 되면 그 담양의 가장 유명한 메타세카이 여기 여기 또 빼뜨릴 수 없겠지 않습니까? 이 담양에서부터 걸어서 오는 거 담양에서 바로 앞이게 되면 자전거 같은 것도 빌려서 자전거 타고 한 10분도 채 안 걸리는 이곳에 있죠. 그래서 메타세카이 길을 또 걷게 되시는 거고요. 그렇죠? 여름에 가나 겨울에 가나 가을에 가나 그건 참 아름답죠. 그 다음에 그 담양 가면 또 빠뜨릴 수가 없는 조선 민간 정원의 백미 소세원. 조선 민간은 그 조선의 정원들의 특징은 뭐게 되면 가급적이면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누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어놓는 그런 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한 담양에 또한 송강정철로 유명한 성산별유궁이 탄생한 식영정이 또 이 담양에 있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조선의 또 그러한 대한민국의 오래된 그 정원이죠. 정원이라고 아까 원님 같은 명옥헌 원님 배롱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 배롱나무 하면 또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경주의 서출지라든가 보문정이라든가 이쪽 월성지구라든가 다 그 대한민국이 배롱나무가 참 그 조선이라든가 그리고 이때 그 배롱나무를 되게 좋아했었나 봅니다. 이 유학자들이. 그래서 대부분이 보게 되면 이런 정원에 보게 되면 이런 배롱나무가 참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명혼 원림까지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중롱원 쪽 방향 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호수를 낀 곳에 산성이 하나 있어요. 금성산. 여기서도 운해를 볼 수 있는 아주 만만치 않는 장관을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성산성 등도 보실 수 있는, 이게 담양에서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다 아주 그 다 대부분이 보게 되면 완전히 힐링입니다. 어떤 역사가 뭐 그걸 보러 뭐 암기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담양은 또한 그래서 한옥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룻밤 정도 한옥 체험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 번씩 쭉 훑어보면 하루 풀 코스 정도 이렇게 돌아보시기엔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하룻밤 한옥 체험에서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이제 한옥이 가지고 있는 살짝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편함이 정말 싫으시면 피하시고요. 그래도 나는 살짝 불편해도 한옥의 어떤 그런 힐링을 갖다가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번 주무셔 보시는 것도 괜찮을까 싶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이 담양의 그 하루 1코스를 갖다가 또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도를 보면서. 자,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중로군이 여기 있습니다. 중로군 여기 있고요. 여기 강이 하나 흘러요. 강을 바로 건너게 되면 관방제림이라고 아까 그 나무가 있었죠. 풍치림으로 유명한. 여기서부터 자전거들 여기서 많이 빌려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걸어서 오셔도 되겠죠. 여기가 이제 메타세카이의 길입니다. 메타세카이의 길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 코스 이렇게 한 반나절 도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옆으로 뭐가 있다? 요 옆으로 잠시만요. 이렇게 되고 이 옆으로 중로곤으로 건너게 되면 이 옆으로는 먹거리 동네가 있어요. 먹거리. 그래가지고 그 먹거리가 그 동네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집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N 사이트나 D 사이트, 뭐 G 사이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알아서 이렇게 추천하신다는 가서 보셔서 식사를 하시면 괜찮을 듯 싶어요. 그래서 먹거리에서 여기서 반나절 코스를 돌게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더니 조선 정원의 백미 소세원이 여기 있습니다. 소세원이 여기 있고요. 송강정철, 송강정철의 그 배경이 됐던 성산별교 배경이 됐던 시경정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조선의 그 원림, 이것도 마찬가지 조선 정원이죠. 명옥헌 원림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 바퀴 도실 수가 있는 오후에. 그러고 그 점심 식사를 한다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오전을 만약에 도셨다라고 치면 점심 식사를 하고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하고 먼저 여기 금성산성에 올라가시는 게 코스가 되겠죠. 금성산성을 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여기 한 바퀴 도신다라면 담양에서의 하루 풀 코스는 충분히 나오실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쉬엄쉬엄 다니셔도 되고 여유있게 다니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루 코스 이렇게 다니신다라면 또 담양의 먹거리를 갖다가 제대로 즐기신다라면 좋겠죠. 그래서 담양의 먹거리, 우리 그 먹자 골목에 가시게 되면 가장 먹거리 대표적 그런 게 담양 가면 떡갈비였고요. 그렇죠? 떡갈비 더불어서 뭡니까? 죽통밥이죠? 죽통밥. 죽통에다가 그 대나무 죽통에다가 밥을 갖다 한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유명하기들은 하지만 맛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랄까 추천을 어느 한 집을 추천할 만큼 썩 이렇게 오는 건 없고 오히려 그 먹거리 집에 가시게 되면 이 돼지갈비라든가 이런 국수가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떡갈비라든가 아주 유명한 사실 담양하면 떡갈비와 죽통밥인데 그거보다도 다른 것들이 좀 더 하긴 하지만 여튼 어찌됐건 먹거리 그 골목에 가시면 이런 아기자기하게 가성비도 좋은 식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즐겁게 식사도 하시면 괜찮지 않는 이 담양의 원데이 하루 풀데이죠. 하루 풀데이 코스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서 일정을 짤 때 제가 추천 일정 2박 3일 여정을 제가 여기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임실 옥정호 붕어섬하고 정음의 구절주 테마공원을 집어넣습니다. 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됐던 어디가 됐든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가 옥정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에 바로 뭐가 있다? 네, 정읍의 구절주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실, 옥정호, 붕어섬이 있거든요. 테마공원이 있고 그리고 담양 중로군이 이쪽에 있습니다. 담양 중로군이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한 30분 20여 킬로 떨어져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30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40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코스에서 자 담양군에서 원데이 1일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실 때 만약에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게요. 수도권을 기준해서 내려와서 전주 정도에서 전주가 이쯤에 있습니다. 전주에서 뭐 한다? 관광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고 일로 내려오시겠다. 아니면 전주 가봤다. 그럼 진안을 가보시는 것도 괜찮죠. 진안에 마이탑. 그 돌탑들이 있는 마이산사 있죠? 거기 가서 보시고 진안을 가셨다가 일로 내려오셔도 됩니다. 요거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양쪽에서 전주에서 오셔도 되고 진안에서 오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실 옥정호 붕어섬을 보시고 이날은 여정을 바로 그냥 담양으로 와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루 일정이 소화가 되거든요. 담양으로 와서 하룻밤 쉬고 그 다음날 하루 좀 모든 관광을 담양을 하시고 올라가실 때 여기 구절초 정읍의 구절초 테마공원을 들렸다가 올라가시는 서울 올라가는 이런 코스를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 임실의 임실의 그 옥정호 붕어섬은 여기 있습니다. 이 영웅 참 이거는 이제 그 댐이 형성되다 보니까 물이 고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을이 일부분이 잠기게 되면서 붕어 같은 섬을 마치 금붕어죠. 금붕어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꿀이고 이런 섬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완전 그래서 국사봉 전망대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국사봉 전망대를 치면 딱 거기 도착을 해요. 그럼 여기 가서 이런 국사봉 그 임실 옥정의 붕어섬을 관찰을 하시고 혹시나 아까 그 진안이라든가 전주라든가 다 보셨다라면 임실 가서 치즈 만드는 이런 체험도 갖다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만 물이 너무 많이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장마 시기는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마르면 또 붕어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다. 육지가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가뭄하고 장마철을 피한 시기, 즉 봄, 가을에 가시면 적절한 시기가 됩니다. 다음으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정읍시에 이제 물안개와 만나는 구절초입니다. 구절초 테마공원 딱 치게 되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몽환적 이런 느낌을 형성시키는 그러려면 좀 아침에 일찍 가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그 구절초 피는 시기와 물안개가 형성이 잘 되는 건 9월 달쯤에 9월 중순경에 이렇게 한번 다녀오시게 되면 아주 그 여러분들한테 힐링을 제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그래서 가실 때 오실 때 임실에 있는 옥정호 붕어섬을 방문하시고 아니면 여기 정읍에 있는 구절초 테마공원을 들려서 이러한 장면들을 경험을 하시고 사진도 좀 찍으시고 하시게 되고 담양에서 하루 일정을 다 보내신다라면 하루 일정을 다 보내시고 먹거리 골목에 가서 먹거리 장터에 가셔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하신다라면 2박 3일 여유 있는 일정으로 힐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제 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